첫 번째로 초밥입니다. 이 공식적으로 대답한 페이버릿 음식이에요. 생선이 올라간 초밥보단 김밥처럼 생긴 다양한 캘리포니아 롤만 고집해요. 근데 요거 봐봐, 정작 먹는 모습은 없어. 이 먹기 전이나 먹고 난 후, 아니 진짜 좋아하는 거 맞아? 요런 것만 봐도 끄적거리기는 하는데 정작 먹진 않거든. 그래서 파파라치들이 식사 장면을 포착하는 게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었거든요. 하지만 팬서비스 좋은 잭슨 형 여유로운 제스처와 함께 초밥 먹는 모습을 팬들에게 공개했어요. 두 번째, 오렌지 주스. This juice. I love you. 공연 중간중간 물 대신 마신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소문난 오렌지 러버예요. 콜라 들이키는 양반하고도 형님바라도 관계라서 달다구리한 디저트도 환장해요. 진짜 웃긴 게 법정 재판에서도 어린애 마냥 오렌지 사탕만 썩썩 골라 빼먹더라고. 어느 사진을 보든 오렌지 주스는 항상 빠지지 않고 등장해요. 근데 과육이 씹히는 거 말고 깨끗하게 걸러진 주스만을 고집합니다. 세 번째, 눈개승마 비빔밥. 국뽕이 30% 이상 첨가되어 있긴 한데 1996년부터 1999년까지 4년간 한 해도 빠짐없이 내한했어요. 이 식단이 철저하게 통제되는 양반이라 서 입맛 맞추기가 여간 까다로운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당시 채식주의자였던 잭슨 형 입맛 커스텀에서 대한항공에서는 기내식으로 호기롭게 비빔밥을 제공했다고 해요. 그리고 반응은? 이 맵지 않게 고추장 대신 간장을 넣어 부담을 덜고 고기 대신 눈개승마, 요게 소고기, 두릅, 인삼 세 가지 맛이 난다고 해서 삼나물이라고 부르기도 하거든요. 요걸 넣어준 거지. 건강에 극도로 집착했기 때문에 다채로운 야채들이 주는 신선함에 반하고, 그리고 고소한 참기름에 젖어있는 밥과 야채들이 입속에서 댕골댕골, 얼마나 혓바닥에 쫙쫙 들러붙겠냐고. 이 가뜩이나 초밥 좋아해서 쌀밥에 대한 거부감도 없었으니까 미래가 번쩍한 거야. 그래서 신라 호텔에도 머무는 동안 비빔밥을 3번 요구했고요. 이후 김대중 대통령 취임식에도 초청받았을 때도 비빔밥 만찬을 즐겼다고 해요. 기다리면서 국거리 장단에 맞춰 스텝 밟더라고. 게다가 미국에 돌아가 전담 영양사한테도 눈개승마를 포함한 한국에서 공수한 모든 재료로 자신의 식단 플랜에 비빔밥을 넣어달라고 요청까지 했다고 해요. 네 번째, KFC입니다. 공식 석상을 제외하고 잭슨 형을 유일하게 만나볼 수 있는 곳이에요. 사생활 보호에 극도로 민감했던, 아니 민감해야 했던 잭슨 형도 갓 튀긴 뜨끈한 치킨 버킷만큼은 스스로 픽업하길 원했던 거지. 이 SNS 정보 공유가 활발하지 않던 그 당시에는 뭘 먹는지, 아니 뭘 먹고 흘렸길래 무대에 기름이 흥건한 건지, 또 어떻게 인중이 땅바닥에 닿기 전까지 숙이는 게 가능한 건지 더더욱 미스테리했던 거예요. 아니 친한 친구조차 뭘 좋아하는지 몰랐대요. 그러다가 첫 번째로 스테이크입니다. On game day, my favorite meal, which is 4 hours before game time, steak and potato. 운동선수들은 자신만의 루틴이라는 게 있거든요. 물통 위치에 유달리 집착하는 테니스 엉아도 있고요. 거울에 비친 얼굴을 감상해야 직성이 풀린 엉아도 있어요. 당연히 농구라고 다를 게 없어. 괴물 르브론 제임스도 손에다가 분필 발라서 무슨 코끼리 뿌이뿌이 세레머니 같은 걸 하는데, 조던용 루틴은 스테이크 잡수시는 거야. 그것도 아주 많이. 경기 당일날이면 평소보다도 더 많이 스테이크에 집착했어요. 사실 8, 90년대 운동선수들을 위한 영양 처방은 탄수화물, 말 그대로 미친 탄수화물, 파스타나 오트밀 같은 걸 때려박아서 에너지 전환율을 극대화시키는 거였는데, 이 조던영은 경기 3시간 전에 소화한다는 스테이크 썰고 앉았으니까 당시 다른 팀 코칭 매니저나 선수들이 이빨 사이에 낀 소고기 빼고 있던 조던영을 보며 비웃었다는데, 적팀으로 복격하면 미소가 남아있을런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경기력으로 증명한 스테이크 러버 조던영, 내친 김에 스테이크 하우스까지 오픈했어요. 당연히 홈타운 시카고에 동짓을 줄 알았죠. 응? 근데 뉴욕이네. 시카고 불스 팬들 서운했지. 그래도 나름 이유가 있는 게 단순히 팬심 장사가 아니라 진짜 맛으로 승부하는 사업가가 되고 싶다라는 게 이유였어요. 그래, 이게 맞는 거지. 그래서 매장 내에 스포츠 용품 같은 기념품을 팔지 않는 이유이기도 하고요. 대표 메뉴는 조던 델모니코 3cm 이상의 두툼한 꽃등심 스테이크예요. 델모니코 스테이크가 꽃등심만을 꼭 사용해야 하는 건 아니고요. 뼈가 없고 두께를 두툼하게 커팅하는 게 델모니코 스테이크의 특징이라고 해요. 가격은 160온즈 450g에 $71, 하나 약 9만원. 대충 2, 3인분 정도 되는 거니까 스테이크 치고 미칠 듯이 비싸진 않죠. 현재 뉴욕점은 폐쇄했고요. 일리노이, 워싱턴, 시카고, 코네티컷에서 영업 중이라고 해요. 두 번째, 맥모닝. 벌써 푸근해. 절친으로 알려진 오클리 형에 따르면 조던 형의 매일 아침은 맥모닝이었다고 해요. 일반적으로 중요한 시합이 있을 때는 어쩔 수 없이 식단을 통제하니까 거기서 오는 스트레스도 상당한데, 그나마 아침이라도 맥모닝을 잡수시는 게 조던 형한테는 일종의 일탈이었던 거지. 어떤 거? 소시지 맥머핀. 자, 첫 번째로 식물성 고기입니다. 드셔보셨죠? 이 짜파게티에 들어있는 고기 있잖아. 그게 콩고기야. 다른 말로 대체육이라고 부르기도 하거든요. 이게 앞으로의 미래 먹거리라네. 영화만큼이나 환경운동에도 힘쓰고 있는 타이타닉 엉아, 내가 입체적으로 잘생겼다라는 게 뭔지 이해를 못했거든. 이 형 보고 거울 보니까 단박에 이해되더라고. 아무튼 스스로 환경보호 단체까지 설립하기도 했고, 인스타만 가봐도 영화배우라기보다는 환경운동가에 더 가깝더라. 멋져 보다. 역대 최고라 여겨지는 오스카 나무주연상 수상소감에서도 환경 보존에 대한 애정을 여러 차례 드러내기도 했어. Leonardo DiCaprio.
Climate change is real. It is happening right now. Let us not take this planet for granted. I do not take tonight for granted. Thank you so very much. 트윗도 했어. 비욘드 미트라고 여기가 식물성 고기의 선구자인데 말 그대로 비건들도 마음껏 먹을 수 있는 고기를 만드는 곳이지 뭐 초기 투자자인 만큼 당연한 것 같기도 하고 여기에 게이츠형도 투자를 했었다네. 이런 식물성 고기가 먼 미래가 아닌 게 당장 햄버거 패티론이 이미 상용화가 시작됐거든요. 맥도날드 맥플랜트 버거, 버거킹 플랜트 와퍼, 롯데리아 스위트어스 어썸버거, 투썸플레이스 비욘드 미트 파니니, 스타벅스 플랜트햄 루꼴라 샌드위치 같은 제품도 많이 출시했어요. 아무튼 그럼 이 형이 왜 이렇게 콩고기에 이토록 열광하냐? 사실 사람이 육식을 한다는 게 환경오염 리스크를 떠안고 가는 문제거든요. 현대식 축산업은 공장 형태에 가깝잖아요. 그러다 보니 산림이 벌채되고 땅이 개간되면서 나무의 개체수가 점점 줄어들고 지구의 기온을 유지하는 숲의 기능이 점점 상실해가는 거예요. 숨을 쉬어야 되는데 허파가 아작이 나고 있는 거야. 아니 숨을 계속 참을 수는 없잖아. 그래서 지구를 살리자라는 취지로다가 육식 대신 채식을 하자라는 환경운동이 생기고 있고 그중 한 명이 타이타닉 엉아지. 그래서 그런가 도지 아빠랑도 자주 어울리더라. 실제로도 꽤 먼 거리인데도 불구하고 여자친구랑 자전거 타고 다니는 모습이 목격되기도 해요. 와, 저런 여자친구랑 같이 다니면 자전거가 아니라 인력거를 끌고 다녀도 행복할 것 같은데. 아무튼 그래서 이 형이 이토록 식물성 고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이미 한국에서도 알게 모르게 콩고기가 주변에 많더라고. 이 통영에서 시락국 먹다가도 봤다니까. 이 반찬으로 콩고기가 나와 약간 쫄깃쫄깃한 고기 같던데 나는 괜찮더라고. 그래서 그런가 실제로도 타이타닉 엉아도 채식을 선호한다고 해요. 근데 또 비건은 아닌 것 같더라. 스테이크 집에 왔더라고. 누스렛 여기 아시죠? 셀럽이라면 반드시 누구나 전완근에 소금치러 오는 거. 뭐 여기 와서 샐러드만 먹고 갔을 리는 없고. 미국에서도 이 영화가 비건인가 아닌가에 대한 논쟁이 있다고 해요. 딱 봐도 채식한 사람의 상태가 아니잖아. 저게 뭔 유전자 낭비야. 근데 순수하니 매력적이야. 두 번째 김치와 삼겹살입니다. 내한 당시 인터뷰에서 밝혔는데 LA 한인타운에서 어린 시절 코 올리고 다녔다네. Korean barbecue and taste the kimchi here, which I've been eating my whole life. I grew up in a predominantly Korean neighborhood. 그래서인지 외국인 치고는 한식에 익숙한 것 같아요. 근데 이게 한국에 초청돼서 한 인터뷰라 어느 정도 한국 팬들 입맛에 맞춰 인터뷰를 했을 거고 합리적으로 생각해보면 설득력이 떨어지는 건 사실이잖아요. 근데 진짜 삼겹살은 좋아하나봐. 실제로 LA 한인타운 삼겹살집에 방문하기도 했고 JYP 형이 2012년도에 뉴욕에다가 크리스털 밸리라는 한국 레스토랑을 내기도 했거든요. 말이 레스토랑이지 그냥 삼겹살집이에요. 여기도 왔다고 하더라. 첫 번째로 캐비어입니다. 중국산 곰돌이가 러시아에 놀러왔을 때도 이 캐비어를 대접했어요. 실제로 주 2회 이상을 캐비어를 즐겨 먹거든요. 그냥 먹는 게 아니라 보시다시피 이렇게 팬케이크에 캐비어를 올려 먹는 방법인 거지. 캐비어의 짠맛과 감칠맛이 이 달달하고 포근한 팬케이크에 상당히 잘 어울리거든. 비린내 나고 맛없을 것 같은데 하시겠지만 이 미시간 나라 프랑스에서도 팬케이크와 캐비어를 같이 내어주는 게 클래식이라고 여겨질 정도로 이미 검증된 궁합이야. 아니 GD도 이렇게 먹더라고. 아무튼 음식이란 게 정치적인 메시지를 전달하는 피부로 느껴지는 가장 좋은 수단이니까 중국 곰돌이한테도 어필하기 좋았던 거지. 두 번째 아이스크림입니다. 식사를 제외하고 가장 환장하는 디저트예요. 사실 푸틴이 술을 거의 안 먹거든요. 그래서 술은 공식 석상에서만 마시는 척만 한다라는 푸틴 접대 매뉴얼이 있을 정도야. 이거 봐봐. 실제로 먹는 척만 하고 정작 마시진 않아. 70 years ol드라고 믿기지 않을 정도로 몸 관리에 적극적인 놈이. 또 욕 먹으면 오래 산다고? 아주 불로장생하시겠어. 즐기는 스포츠는 얼마나 많은지 이 별걸 다 하더라고 진짜. 아무튼 꽝 대신 닭이라고 요거트나 치즈 같은 유제품을 좋아하는 그 중에 특히 크림 아이스크림에 환장해요. 심지어 튀르키예 대통령이 방문했을 때도 자기가 직접 계산하면서 손심 쓰더라고. 저게 코로브카라고 러시아 국민 아이스크림이거든요. 우리나라의 메로나 같은 상징성이 있어요. 이 와플 콘 안에 바닐라 아이스크림이 가득 들어있는 거고. 아무튼 뭐 자기 취향을 이렇게 동네방네 소문내고 다니면서 자연스럽게 경제 외교까지 이어지니까 중국 내 러시아 아이스크림 판매량 6배 증가, 바다 건너 버거형들도 궁금해서 사 먹었는지 미국 내 러시아 아이스크림 판매량도 4배 증가했어요. Listen to me. I want a cheeseburger. 자, 바로 치즈버거입니다. 전설의 시작 아이언맨 1. 극적으로 살아 돌아와서 첫 번째로 찾은 게 치즈버거예요. 근데 사실 이게 대본이 아니라 실제로 환장한다는 거야. 이게 얼마나 환장하냐면 이게 자신의 인생을 바꿔준, 아니 구해준 음식이라는 거지. 이게 뭔 소리냐? 사실 로다주가 마약 중독자였거든. 오렌지복 입고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모습이 전혀 낯설지가 않아. 이게 지금 영화가 아니라 과거에 있었던 실제 상황이거든요. 심지어 얼굴에 여유까지 느껴져. 한두 번 끌려와 본 게 아니라는 짬에서 나오는 바이브가 살아있는 거지. 그리고 갱들 중에서도 하이레벨 갱들만 찍는다는 머그샷까지 있다니까. 이 눈빛이나 얼굴색에서 뿜어내는 아우라가 조금은 경박하지만 뽕쟁이라는 단어가 너무 잘 어울렸던 거지. 더 충격적인 건 마약을 준 게 친아빠야. 그렇다고 이 아저씨가 준 건 아니고. 아무튼 그래서 10대부터 40대까지 장작 30년이 넘는 기간 동안 마약에 빠져 살면서 어느 날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치즈버거를 먹었는데 웬걸? 아무 맛도 안 나는 거야. 맥맛이야 그냥. 아시겠지만 마약을 하면 중추신경계가 도미노처럼 박살이 나면서 외부 반응이 무감각해지거든. 그토록 좋아하던 치즈버거가 아무 맛도 나지 않으니 그제서야 자신이 얼마나
얼마나 위험한 상태인지. 망치가 아니라 치즈버거로 후두부를 두들겨 맞은 거지. 그리고는 바로 집으로 달려가 모든 마약을 바다로 던져버렸다고 해요. 7년이나 동거한 연인과 헤어지고 친구가 정신병원 마약센터에 강제로 넣어도 고칠 수 없던 마약 중독이 고작이 조그만 치즈버거로 치유가 된 거야. 이런 거 보면 매서운 바람이 나그네의 옷을 벗기는 게 아니라 온화한 태양이 나그네의 옷을 벗긴다 라는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하이퍼리얼리즘 기승전결 완벽한 스토리를 멀리서 지켜본 그의 지인이자 영화감독 존 파브로, 바로 이 사람이 아이언맨 감독이에요. 그 영화 속에서 비서로도 나오잖아. 아무튼 바로 주인공으로 낙점. And I think by casting Robert Downey Jr. and the comic book fans say, "Great, oh my God, that's perfectly Tony Stark." 그래서 극적으로 아이언맨이 살아 돌아온 장면에 치즈버거를 부각시켜 연출했고, 로다주는 이에 대한 감사한 마음을 담아 이 버거킹 치즈버거를 PPL로 사용하기로 결정했던 거예요. 뭐 지금까지도 버거킹은 수혜를 받고 있기도 하고요. 자, 그러면 오늘의 맛있는 한 줄 이렇게 찍은 거였구나.